자, 오늘 4월 28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사실 아시아 시장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보면은 니케이가 1.4%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퍼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보면은 어, 일본 선거 전에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방미하고 있을 때 뭐 대선 출마 선언하고 뭐 있다고 다 경우가 다 있나 싶은데 그래 니케이 일단 1.4% 상승했고요. 상해 1.14% 그리고 우리랑 가장 비슷하는 대만 1.09% 항생도 현재 오픈되어 있는데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23% 코스피는 그나마 좀 상승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0.87% 음, 일단 제가 상승의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걸 굳이 말해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일봉상 차트가 이 설명했던 게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수렴 패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장세가 정말로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게 되는 장은 기술적 차트도 중요하게 평소보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양봉으로 거의 이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여기를 뚫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음봉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면서 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걸 돌파해 준다면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 일단 기술적인 상승 하나 둘째는 실적. 제가 그 당시에도 미국 회사 실적도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 같은 경우도 메타가 좋은 실적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고 그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 큰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면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하나가 FOMC 때 파월 이 새끼가 그냥 말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저도 25bp 인상을 할 것 같고 지금 페더레이츠 프로바빌리티도 지금 85.7%의 확률로 25bp를 인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5월 3일 5월 3일이니까 5월 3일 밤이니까 우리나라에는 5월 4일 날 아마 결과가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될 텐데 어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면 이벤트 소멸이잖아요. 그리고 파월만 입조심을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여기서 이벤트 소멸 효과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죠. 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세게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음,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얘기를 세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정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삼각수렴의 상분할을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하면 13,000원이거든요. 나스닥 13,000원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0대 까지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는 갈 거예요. 2,580 정고에 있는 상방이 이번에 매물에서 저항 받았던 이 자리까지 일단 무조건 간다고 보고 이 자리도 사실은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는데 저점을 올리고 있는 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도 지금 차트상 보면은 맞을 때서 맞고 61선 지지하고 올라갈 때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SG 사태예요. SG 임창정, 박혜경부터 해가지고 막 그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그런 요청들이 들어와요. 방송한 전문가들한테도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절을 해서 그렇지. 거절하고 회원님들께 이런 거 우리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자존심은 푼돈보다 훨씬 더 비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되면은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에코프로 엄청나게 때렸어요. 11만 주 때렸습니다. 기간 11,000주 때렸는데 그걸 다 개인이 받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다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쌍봉 찍고 음봉 나가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세게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리고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게 밀리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고 유럽 시장도 버텨주고 아시아 상해 시장이 올라주면은 여기 있는 수급이 풀려나가면서 지금 여기서 에코프로에서 손해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적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지금 오늘까지는 크게 손해 보는 선이 없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 장 쉽니다. 5월 1일 노동절로 쉬고요. 그 다음날 5월 2일에 개파락이 나와버리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장은 깨질 거예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장이 깨지는데 그 장에서 깨지면서 나왔던 매물들이 수급들이 다른 데로 순환매가 돌아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장이 좀 들어 올라갈 수도 있다. 다른 종목들이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에코프로는 죽어줘야 되고 완전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장 완전 작살 나고 여기서 깨지고 나서 21선 인근에서 옆으로 가는 자리 요렇게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요렇게 무너져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무너져 주면서 대신에 이 수급이 다른 데로 좀 돌아가는 그런 이제 장세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SG 사태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다 몸을 사리고 있고 제가 오늘 종목들도 보니까 개별주를 계속 돌려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호가가 비었어요. 통상은 이 양쪽 위아래다가 호가를 세력들이 다 채워놓습니다. 채워놓고 자전거래를 돌립니다. 그래야지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로 보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호가를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호가가 꽤 많이 비어 있어요.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것들 추이를 보면서 다시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다. 다만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은 그 종목은 던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불이 났다든지 유증을 때렸다든지 갑자기 대주주가 블록딜을 쳤다든지 혹은 매출이 개박살이 났다든지 영업이익이 짝살이 났다든지 투자를 실패했다든지 횡령 배임이 있었다든지 기타 등등 너무 많은 매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고 실적도 좋고 계속 실적 추이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못 가고 왜 못 가나 보면 수급이 못 따라주고 이러면 그 종목은 반드시 언젠가는 수급이 돌게 돼 있어요. 저평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저평가 종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되게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지 사실 에코프로가 그렇게 가격이 안 비쌌던 시절도 있어요. 10만 원 언더일 때도 있어요. 이때는 괜찮은 종목이었죠.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회원들이 매매했던 에코프로 H는 사실 지금도 이 종목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얼마에 샀지? 이 눌림목에 들어갔었나? 하여튼 나쁘지 않은 가격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정도의 매도를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매도를 잘라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은 되게 좋은 종목이 근데 보시면은 그 전에 더럽게 못 가요. 몇 달 동안. 근데 결국은 한 번은 가게 되거든요.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오히려 수급상의 꼬임, 세력들이 손을 빼기 때문에 수급상의 꼬임이 있고 실적은 좋은데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노려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 그 세력들이 나간다고 해서 장사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밑에서는 임창정이 쩐주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제가 이제 이걸 카톡방에 질문했더니 대부분 쩐주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쩐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쩐주들이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 뒤에는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있으면 내가 세력하겠습니까? 그냥 내 돈으로 그냥 매매하고 말죠. 내가 몇백 몇천억 있는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창정이 형한테 가서 30억 빌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세력들의 돈이라는 건 쩐주랑 세력이랑 전문가랑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로비스트하고 쩐주하고 트레이더하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회사 대표하고 뭐 다 이렇게 정관계 인사하고 다 이렇게 다 이제 버무려 가지고 샐러드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밑에서는 쩐주들이 자기 선수들한테 전화 졸라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 우린 좀 괜찮은 거야? 내 돈 일단 좀 빼줘봐.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일 텐데 그런 매물들, 그런 흔들림들이 나오고 저평가가 된 영역 이후에는 오히려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발견될 테고, 특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음, 일면 동향을 보면은 코스닥이 외인 매물이 3,600억이 나왔잖아요. 이 매물이 진짜 외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음몰이 외국인의 가능성도 꽤 높아요. 최근에 나왔던 매물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꽤 높아요. 어, 왜냐하면은 코스피는 외인들이 꽤 샀거든요.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르고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반면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메리트 있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또 던졌어요. 이게 진짜 외국인일지 아니면 상당수는 검은머리 외국인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쩐주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 한번 내려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손바뀜이 있은 후에 들어 올릴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보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